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0월 17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또 쭉 다 갔습니다. 시장은 신고가를 시원하게 돌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계좌 얘기는 이제 따로 안 드릴게요. 내 계좌가 분명히 지수를 못 따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 이제 포모가 나오긴 시작하는데, 이거 잘 관리해야 되는 흐름들이고, 또 이러다가 시장에 휩쓰여서 무조건 덥석 그냥 안 되겠다 했다가 자네 정신 좀 차리게 하고 뭐 또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관리해 가면서, 또 너무 지금 달리는 쪽들이 주도 섹터가 맞긴 한데 거기에 없다고 막 이렇게 또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요게 이제 고민인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좀 고민할 거리를 좀 던져줬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오늘 미국 시장도 그렇고 다음 주 초도 그렇고 조금 시장의 여파가 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좀 고민 좀 하자, 이런 쪽에서 미국 시장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 지수도 그렇고 0.3%, 나스닥도 한 0.5%대 빠졌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살았어요. 그리고 시장 분위기는 일단 그래도 열심히 꾸역꾸역 한번 이제 중요한 지지권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막 시도하는데 제동이 걸려요. 그만큼 미국 시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당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첫 번째 많이 올라왔고, 거기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노이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1, 2주 전에 신용 리스크 관련된 얘기를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거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거는 인정. 왜냐면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이럴 때 나왔던 시장이 경고를 계속 하는데, 저도 이거 좀 걱정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괜찮아 라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그때 괜찮아 괜찮아 하고 가다가 한번 빵 맞고 또 한번 반등 시도하다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한 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밀렸었죠. 그 핵심이 키워드가 이제 신용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게 파장이 좀 걸릴래나라고 이제 저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작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민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좀 앞으로 돌아가는 추이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지역은행 부실대출. 그러니까 한때 소형은행, 중소형은행 관련된 쪽에 리스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연준이 뒤에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딱 나서기 시작하면서 돈을 거의 뭐 무제한적으로 빠바박 늘어가서 따다 보니까 그때 공포감이 살짝 커지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그럴 정도로 연준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냐. 여기 이제 가장 큰 관건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쪽에서 지역은행 부실대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이게 신용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나왔던 부분들이 좀 걱정인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약간 고점에서 묵직하다 보니까 우리 또 글로벌 IB 형님들, 큰 형님들 다 똑같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시장 많이 올라서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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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있는 상황들이네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어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또 미국장 초반에 많이 돌아갔던 게 매출이 없는데 시총이 10억 달러가 넘는 회사들. 1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1조 이상이 되는 회사들이에요.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리스트가 쭉 나오더라고요. 한 10개 정도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참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거 나오면서 사람들이 좀 약간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컸던 종목군 중심으로 매물이 출현이 되면서 러셀 2000의 하락이 컸다라고 보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AI 관련된 쪽은 항상 그래도 주도 쪽들은 계속 살아있죠. AI와 관련된 쪽들, 인프라들, 그리고 또 반도체들, 이런 쪽들은 그래도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가는데, 하지만 러셀 2000 보세요. 2%대 하락했고 그게 영향을 슬쩍 주면서 나스닥도 영향을 받았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얼만큼 관리를 잘해줄 수 있느냐라는 쪽들이고,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아마 그러면 행정부도 그냥 가만 보지는 않겠죠. 지난번에 연준이 출동했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셧다운 기간입니다. 셧다운이다 보니까 제대로 정부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셧다운이다 보니까 뭐
액션들이 빠박 나갈 수 있으니까 다, 좀 수당 근무하고 있고, 거기다가 좀 다, 약간 일시적인 해고 상태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런 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부담이 생기는데, 그럼 이거 문제 풀려야 이걸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는 부담이 있다는 거, 딱 요런 기간 때 터졌다는 거, 그렇게 또 하나가 연준이죠. 예, 그때처럼.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들이 나왔을 때 연준은 그러면 또 지난번에 QT 이거 중단하겠다는 쪽도 나오면서 약간 유동성 위축까지 나온다 그러면 바로 액션을 좀 취해줘야겠죠. 지금 금리 인하, 그러니까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때 연준이 뭐 깜짝 금리나 그 긴급 발동하면서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을지 이것도 하나의 제가 너무 먼저 앞서가서 생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금리 인하는 이렇게 되면 좀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금리 인하가 나와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는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안도감을 일으키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데 일면에는 아니 저거 출발해서 경기가 위축, 금리를 50bp씩만 갑자기 인하를 해? 라고 하게 되면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충돌하면서 금리 인하 때문에 안도, 아니야 이거 경기 위축에 대한 신호야, 급격하게 경기 위축에 대한 신호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또 고민을 할 겁니다. 이런 단계들. 그래서 혹시나 요게 긍정적인 거로 간다 그러면 빠르게 금리 인하고 시중 리스크 덮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도, 그러면 유동성만 늘어났네 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고 하게 되면 덮는 과정 중에 노이즈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시장의 색깔이 또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또 경고음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주시를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말 사이에 또 계속 나올 부분들이고, 그리고 또 항상 그럴 때 그래요. 이번에 내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 추세가 이렇게 쭉 가다가 약간 좀 충돌하는 또 이런 쪽들이 나오겠죠.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좀 고민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옵션 만기일 때 나오는 변화까지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변동성 커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상태 쪽으로 미국 시장에서 요 단기 지지권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요렇게 여기는 이제 지지를 했어요. 그게 가격대로 본다 그러면은 이거 한번 찍어볼까요? 예, 22,000원대 초반, 22,000원이 아니죠. 22,000원이 아닙니다. 22,000대가. 그러니까 지금 요게 지난번 저점 이게 다 이렇게 되면 신뢰가 있는 지수대죠.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 이렇게 만들면은 지금 지수대가 우상향이 돼. 그러니까 위쪽에서 그래도 지지권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요런 자리가 하나씩 붕괴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자꾸 좀 부정적인 쪽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항상 시장이 갈 때도 시선은 뭐 주도주 쪽으로 몰아가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시선은 혹시나라고 하는 것 쪽에 좀 눈길을 가면서 챙기는 게 더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자산을 대할 때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라고 하는 관점. 그러면 요 자리가 이탈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거 이탈돼서 22,000대가 만약에 이탈된다 그러면 여기 또 확실하게 또 이탈 좀 확인하든가 흔들릴 수 있다. 이거는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네 얘기는 됐고, 그래서 달리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시장도 신고가가 팍 난 모습들인데, 요런 때 또 미국 시장이 약간 좀 흔들린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점검할 건 점검하고 가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금요일이고 또 이런 상황 쪽에서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고, 그래서 주도적인 sek터, 강한 섹터, 강한 종목들, 주도 섹터 안에 있는 강한 종목들 주도, 예, 또 아시죠? 지금 반도체, 그리고 또 2차전지도 동참하는 것 같고, 거기다 뭐 조선, 방사는 좀 간단하게 하지만, 예, 원자력은 오늘 또 물량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 좀 동향 보니까. 뭐 이런, 그래도 주도 섹터 안쪽에 있었던 종목들 쪽에 포함되는 거 말고, 기타 플러스 알파, 어중간하게 갖고 있었던 종목들이나, 이거 저기까지 좀 쳐졌는데 좀 시원하지 않고 그래서 뭐 이탈하려고 그러고 중요한 지지권 이탈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현금화로 넘어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향, 다음 주 6초 동향, 그리고 또 셧다운 여파 이런 것들 쭉 생각하게 되면 그 상관없이 우리는 달릴 거야 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증시도 미국이 저러고 있는데 또 약간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넘게 높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좀 약한 거, 좀 부진한 거 이런 건 좀 털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매매했는데 마이너스 한 3%, 마이너스 5% 정도인데 여기서 좀 시원하게 좀 돌릴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차라리 현금 갖고 갈 것 같습니다. 현금 갖고
이렇게 강한 쪽들만 챙겨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주말을 맞이하는 부담 없는 마음, 예, 마인드 업, 이렇게 업은 아니겠지만 마인드 관리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일단 맞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국내 증시도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자신감 뻑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제가 요 자리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이탈하지 않는지 않은지. 근데 지금 계속 지지권 하면서 오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일단 지금 보니까 볼까요? 오늘 지금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10월 17일 3680이네요. 3680, 3700이 지키느냐라는 쪽에서 3680, 이게 오늘 관건으로 나올 것 같은데, 여기가 지지하는지 뭐, 그래서 그렇게 큰 이상 없어야 이제 살짝 세다가 움직이는데, 이렇게 한번 좀 세게 움직이게 되면 또 변동폭도 커집니다, 항상. 예,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어중간한 건 정리하고, 현금 좀 들고, 그러고, 만약에 그러면 그 든 현금은 시장의 조정이나 좀 본격적으로 좀 흔들림이 나온다. 뭘 사야 될까요? 주도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러려고 현금을 만드는 거죠. 그럼 지금 쭉 가다가 반도체, 와, 저거, 하이닉스는 이제, 희귀템이 됐어요.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음,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위너시고, 그리고 저거 사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벌써 저기까지 갔다가, 그러면 현금이 있어야 주도 종목들 반도체가 뭐 2차전지건 요즘에 또 강한 자동차도 모르겠지만, 예, 그런 쪽이건 뭔가 좀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거, 두에빌 이런 거 조정을 받게 되면 좀 늘리거나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현금이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신용으로 삽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한 현금을 확보를 조금 해놓는 게, 조정받으면 나 저거 사야지, 그런 게 훨씬 더 지금 시장에 대한 접근 조건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셔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매크로 지표가 별로 좀 안 좋아요. 솔직히 제 느낌으로는 달러 약세로 갑니다. 98대로 다시 내려오고 있고 100대 넘어가기가 좀 어려웠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위험 자산에 대한 부담을 뚜렷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거 아니야, 안전자산 쪽으로 가라고 하는 시장의 강한 의도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주식 줄이고 채권으로 가자. 채권의 매수가 확 들어오다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채권 가격 상승, 금리 하락, 매수자가 좀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4%가 깨졌어요. 이건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4% 안착해서 다시 뭐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이런 관점 쪽에서 안전자산 선호 효과 때문에 이런 금리가 반응한다. 그건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장의 해석이죠. 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중요 지지권을 또 이탈합니다. 이런 것도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 위험 자산 성격에 있는 흐름들인데 이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게다가 우리나라 환율은 뭐 1416원 20원 깨졌습니다만, 그런데 유가가 빠지고요. 이런 거 신호가 일단 공급 과잉이 되긴 하는데, 유가 하락하고 구리 하락하고, 이게 경기랑 또 연결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자재긴 원자재인데 경기를 반영하는 원자재다. 이게 지금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게 좀 눈에 띄는 것 같고, 그런데 금은 폭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 3.4%, 4,340달러. 네. 좀 안일하게 봤는데 모아가다가 갑자기 팍 튀니까 이거 모아가려나? 근데 모아가려고 하는 중간 쪽에 지금 가격들이 막 펑펑. 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근데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수익률이 갑자기 원자재에서 이거 수익 나는 거 맞나라고 딱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김프라고, 김치 프리미엄, 한국의 KRX 이제 금 쪽에서는 한 13%인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세보다.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과열일 것 같은데, 근데 좀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좀 대응을 못하겠어요. 이쪽도. 네,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걸 봤을 때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가 좀 더 커져 있는 상황들. 근데 금을 보게 되면 조금 좀 오버한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막 채권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알아보고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은, 예, 안전자산으로 좀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는 쪽들을 봐야 될 것 같고, 야간 선물은 살짝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근데 어제 보니까 외국인들이, 제가 시장 판단할 때 외국인들이 선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예, 시장 어제 장 초반에 왔다 갔다 하다가 매수를 쭉 돌다 보니까 시장도 강하게 들어오고, 프로그램 매수, 외국인들 현물 매수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데, 어제 동시효과상, 그러니까 쭉 한 4, 5천 개까지 가다가 다 정리하고 동시효과상으로는 마이너스로 돌았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 선물 만약에 시작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장 초반에 선물 매도가 더 커지기, 좀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일단 오늘은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묵직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들이고, 미국 시장 내용들 잠깐 보시면은 일단
그게 걱정이죠. 그래서 지금 항상 약한 데서 뭔가 터집니다. 약하다는 얘기는 신용 리스크가 가장 좀 취약한 회사채 시장에서 유통업체 싹스라고 하는데 명품 유통업체입니다. 이 명품이 요즘 잘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중국인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강하게 명품의 주체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유통 쪽들은 조금 좀 충격을 받는 것 같고,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업체 트라칼라 이런 쪽들 서브프라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단어 보자마자 저는 괜히 그래 자동차 대출인데 그러니까 좀 신용등급이 생각보다 낮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강하게 났던 것들이 바로 타격이 들어오는 것들, 기업 채권 가격이 전년 속도로 붕괴하는 규절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은 그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물론 작은 업체고 중소형 작은 업체들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혹시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미국은 항상 취약한 쪽에서 도미노 식으로 주르륵 무너지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영향을 끼치는 쪽은 어디냐? 지역은행이죠. 중소형 지역은행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한쪽에서. 그래서 요거를 지난번에 보니까 이때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CEO, 제이먼 다이먼 CEO가 트리컬러 파산 사태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었던 내용들 보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고, 지금 또 다이먼 CEO가 얘기했던 거, 경기가 저처럼 회복되지만 경기 불안의 징후도 감지되고 있다 안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변화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걱정, 또 신용 리스크, 거기다 또 지방은행 이런 쪽들 연결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다라는 것들이 약간 고민이스럽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역시 너무 강하긴 한데, 그래도 AI 쪽들 괜찮긴 하지만 뭐 급등했었던 양자, 리튬, 원자력, AI 이쪽에서 AI도 주도가 아니고 약간 작은 종목들이죠. 이게 고평가 영역에 있다 중소형주가 우르르. 혹시 미국 시장에서 종목 중심으로 열심히 지금 매매했었지 않습니까? 드라이버 계속 걸었고. 그런데 좀 줄여주세요. 이쪽 종목적으로 움직이면서 강했던 러셀 2000과 함께 와 내가 단기간에 무슨 수익률이 100% 났다니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 일단 줄이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 쪽에서 공이 더 좋겠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나오는 쪽에서 이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글로벌 CEO들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 요게 조금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단기 자금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시사,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 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현금 좀 너무 제가 걱정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장에, 강세장에, 대세 상승장에 무슨 현금 얘기가 고르냐. 근데 하루 이틀짜리도 출렁이게 되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일단은 반도체는 이상 없습니다. 엔비디아 강했고 나머지 쪽 강한데 차익 매물 나오는 TSMC 세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5%. 와 이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볼까요? 근데 뭐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게 마이크론도 지금 뭐 다 그것 따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래서 저항대도 또 바싹 들어와요. 이런 저항대 부분에 항상 들어오게 되면 삐끗삐끗하다가 좀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어제 보니까 어디죠? 240달러대 목표가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가 줍니다. 위쪽으로 계속 붙는데 이것도 좀 특이한 현상이죠. 그런 쪽이고, 대부분 보니까 빨간색보다 테슬라 또 흔들리네요. 테슬라는 지금 박스권 하단부긴 한데 지금 분위기 쪽으로는 원래는 요거 늘렸다가 좀 다시 탁 튀어서 한 400, 지난번에 한 60달러? 뭐 이럴 때, 거기서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한 10%대 갭인 것 같아요. 근데, 안 할래요, 지금 분위기를. 지금 너무 조금, 몸을 좀 사려야겠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어제 뉴스케일 파워, 이것도, 고점에서 밀리는 거 보니까, 이것도 좀, 그렇고, 그래도 가다가 좀 이렇게, 좀 그런데요. 분위기가 좀 중소형 쪽으로 해당되는 건 다 쭉 흔들리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대했던 종목들로 있는데 조금 좀 오늘 좀 손해폭이 좀 나왔다. 근데 일단 물 타는 것보다 조금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가 좀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볼까요? 자동차도 약했고 테슬라 약했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 하향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리튬 쪽도 퀀텀스케이프 13%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아메리카 21%다 이런 분위기고, 지금 뭐 다 엘버말도 한 2.9% 약간 이쪽도
히토류 관련된 리튬 이런 쪽들도 차익 실현이 좀 커졌다. 여기 중소형주 여파를 벗어날 수 없겠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엠러빈 이거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인데 SAC 조사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은 살짝 위축됐지만 고점에서 좀 꺾인 것도 있죠. 그런 쪽들이고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 좀 주춤하고 재미가 없다라는 쪽으로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요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그 피어 앤 그리드 이쪽들이 지금 혹시 주가가 여기 고점까지 와 있는데 피어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뉴트럴도 아니고 피어 공포 구간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쪽들 대형 기술주 아직 한 3, 4개월, 2, 3개월 좀 쉬었죠. 이쪽 대형 기술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피어 앤 그리드는 약간 좀 묵직해 있다.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지수는 그래도 고가 영역에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중에 오라클 쫙 올라가다가 다 빠졌네요. 이런 것도 그런 것 같고 세일즈포스 이런 소프트웨어 쪽들의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은데 해당 안 되는 것들 요즘 팔란티에 약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쪽들은 좀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양대 컴퓨터는 수급 여파까지도 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부자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팝니다. 이런 쪽들이 보이다 보니까 리게팅 15%, 아이온큐 10% 이런 식으로 나갔다.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AI 테마도 뭐 약했고 지금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렇게 나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자이언스뱅크 오랜만에 들었네요. 이 회사요.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크 이런 회사 두 자리 수주로 확대됐다라는 쪽들이 눈길이 가고 있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원자력 하락했고 이제 로켓랩도 밀리고 뭐 다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들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쪽도 예, 다 주르륵 밀렸다라는 쪽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미국 분위기가 그렇구나. 물론 이런 거 끝나고 예, 그 다음에 변화가 어떻게 들어올지를 이제는 또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 흐름들은 경고음을 조금 좀 킨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것들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뉴스 몇 가지 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나왔던 얘기, 이거는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좀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AI 테마 최대 수혜국? 예, 그 수혜국 쪽으로 나오고 있고, 밸류업도 매력적. 그러니까 글로벌 IB 쪽에서 바라보는 한국 증시는 일단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AI 쪽에서 변방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AI의 큰 수혜네. 거기다가 또 이번에 샘 울트만 형님이 오셔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너희도 동참하자. 삼성, SK하이닉스 쪽으로 이렇게 쭉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또 모멘텀이 강화됐고 게다가 좀 사이클이 업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EPS 상승, 주가가 일단 실적이 확 좋아지는 구조가 반도체 돌면은 한국의 증시는 또 돌지 않습니까? 실적에 대한 EPS가 실적이 좋아진다. 라는 것들. 두 번째 거기다가 밸류업 한다음에 한국의 밸류업 두 가지로 하게 되면 보통 보면 이제 주가가 결정되는 요인들을 보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이거 오랜만에 쓰네요. 여기서 나왔을 때 PER 곱하기 EPS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과 밸류 두 가지가 근데 지금 실적 좋아진 거고 밸류업들을 PER 올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또 빠르게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PER은 항상 많이 바뀝니다. 지금 시점에 따라서. 근데 요게 그러면 정부가 이상 없이 밸류업 하겠지라고 하는데 지금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 요것도 훼손을 또 금방 받아요. 그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 보게 되면 요거 이제 눈길이 가요. 지금 아시아 태평양 기업 쪽에서 이제 선행 PR 쪽으로 보게 되면 삼성이 11배로 나오네요. 그래서 나머지 소니가 20배 뭐 이런 것들 따지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저렴하죠. 그런 쪽인데 중국 기업 판도더 뭐 이런 것들 좀 살짝 약하고 SK하이닉스가 11배로 나온다고요? 이거 계산을 왜 이렇게 하세요? 이거 틀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에는 싼 회사들이 시가총액 1, 2위가 이렇게 싼데 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근데 상대적으로 최근 1년 동안 아시아 ITF로 자금 유입된 거 보게 되면 중국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나는 대만, 한국도 그 다음이긴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지만 솔직히 요거 더 들어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특히 과거에 중국의 위상이 같이 연결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 좀 강해졌고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 그런 쪽에서 기대감은 높습니다. 거기다 또 섹터 방위산업 나왔었죠. 근데 방위산업 조금 좀
그 반도체 방산 조선 이런 쪽을 얘기를 했었는데 방산 쪽 좀 주춤합니다. 이런 분위기 쪽에서 나왔다라는 것들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가게 되면 AI. 저는 이번에 가장 흥미롭고 기대감이 높은 게 챗GPT가 성인 콘텐츠에 대해서 이거를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들 뭐 논란이라고 하는데 우선 그래서 성인 콘텐츠 열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챗GPT가 그것까지? 라고 하다 보니까 막 그런 내용들 있죠.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요? 라고 하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샘 울트만 형님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면 우리는 도덕교과서가 아니다. 도덕교과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업용에 대한 그것도 돈이 되는 것 쪽으로는 계속 확산시켜 가서 이거를 자기 하나의 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물까지도 이제 지금 진입을 한다.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AI 중독, 성폭, 콘텐츠 이런 쪽에 대해서 걱정은 조금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고 근데 제가 너무 성인 군자처럼 볼 필요는 없잖아요. 유교 기반의 유교 바탕이 돼서 유교보 입장 쪽으로 좀 해석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알고 있듯이 성인 콘텐츠는 막 금액이나 그리고 또 규모가 상당히 큰데 그것까지 앉기 시작한다. 또 다른 여파가 나올 수는 있다고 봐야겠죠. 그만큼 챗GPT의 수익성도 좋아질 여지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챗GPT랑 그러니까 대화할 때도 여자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좀 약간 이제 그런 성인용 대화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무흐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 물론 이제 남자 입장이 아니라 뭐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쪽에서 사람이 이제 성인물과 접점하는 AI까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 이제 피지컬 AI, 로봇 같은 경우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뭐 섹스 로봇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천층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변화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 그렇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약간 낯뜨겁지만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요. 게다가 LG 엔솔 지금 ESS 효과를 봤다 라는 쪽들로 나오는데 국내 수준 2차전 나올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2차 수준인데 이거는 국내 쪽은 솔직히 그렇게 뭐 큰 쪽이 아니다 보니까 해외 쪽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을 때 이어지는 그러면 ESS는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 출입도가 65% 정도 됐었는데 이거 이제 못 들어온다. 중국 쪽들은 거의 퇴출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북미 쪽은 중국 것까지 다 대체. 그러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확 커집니다. 그런 것들을 한국이 하려고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상반기부터 준비 열심히 해놓고 이제 3분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2분기, 3분기 때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성과 나오는데 그럼 이게 앞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의 바닥은 그러니까 실적의 하향은 더 이상 크게 나올 수가 어렵겠죠. 이게 지금 성공해서 이게 쭉 하고 수주로 그러니까 받은 수주를 쭉 나가기 시작한 이상 그러다 보니까 2000지 쪽들이 그렇게 반응을 강하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빠진 종목들, 공매도 많이 들어가 있던 종목들 번쩍번쩍거리면서 뭐 좀 최근에 에코프로 멀티, 에머 진짜 고생 많이 시켰던 종목들 이거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ESS와 관련된 쪽들 양극재, 음극재 거기다가 또 ESS 부품 쪽들 두 회사 거기다가 산일전기 그러니까 양극재 LNF, 음극재 포스코 퓨처엠 다 미리 얘기를 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S 부품 히팅 시트 관련된 쪽 발음 시트 아니고 시트 관련된 쪽에서 지금 신성 ST, 한중 NCS 요 핵심 거기다가 산일전기 배터리죠. ESS 들어간 배터리 요게 한 몸입니다. 요게 저는 가장 중심적인 회사 그리고 거기다가 또 LG 엔솔까지 이렇게 보는데 하나 좀 걱정보다 단기적으로는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단기 저항이에요.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거 무시하고 대가기는 근데 이런 때는 사는 게 맞죠. 옆으로 횡보하고 쭉 들어가서 이런 때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도 한 34만 원만 이탈하지 않게 되면 이거 갖고 계시라. 34만 원 종가상으로 이탈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벌써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매집이 들어간 거죠. 근데 저희는 그거 말고 신성 ST 이쪽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고 하락해도 버티시라 에어클래스에서는 테크인과 똑같은 관점적으로 테크인과 신성 ST 이거는 신성 ST는 나중에 가게 되면 분명히 크게 올라온 종목이다 라고 하면서 하락해도
버티자. 이거 버티고 더 사야 된다라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장기 평선 있죠? 이때가 좀 힘들었어요. 또, 저한테 문의도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이거 갖고 계셔도 돼요. 이거 대표님 괜찮을까요? 뭐 걱정스러운 목소리. 예. 걱정스러운 목소리는 지금 이제 문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 해피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좀 또, 챙길 걸 챙기고, 요건 한번 가봐야지. 이런 쪽으로, 빠르게 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단기간에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조정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정 나올 때, 지금 한 4만 5천 원대, 4만 4천 원대 이 정도쯤까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올랐지만, 네, 조금 좀, 네,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 쭉 오르다가 여기서 한번 브레이크 걸리고 한번 더 나올 수 있는. 더 나오는 게 멈출까? 제가 보기에는 안 멈출 것 같아요. 오른쪽도 보다 보니까 거기 핵심적인 종목들도 LNF도 아시죠? 예. 와, 일단 올라온 거 가지고 입을 털어요. 예, 그냥 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할 때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때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거 BW 발행됐고 이거 회사가 살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공매도 들어가고 니네들 큰일 난다 라는 쪽으로 오히려 매수 기회 쪽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런 때 딱 진입하고 했다가 한번 정리했다가 여기 때 다시 들어가서 예, 이런 것들 예, 저희는 2차 전지도 이런 것도 되는 쪽으로 몰아가야겠죠. 예, 화이팅입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건 안타까워요. 이거는 좀 저희 좀 재미가 없어요. 이쪽들은요. 네, 그래서 서울호텔 객실료 사상 최고 1박 객실 평균가가 30만 원대가 들어가네요. 시그니엘은 100만 원대 나오고, 근데 서울인천호텔 대부분 만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Q가 못 들어가서 그럴까요? 근데 P는 지금 쭉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과거 때보다는 Q가 확대되는데 요 정도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주가는 쭉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약간 지금 중국 국경절 끝났기 때문에 세론 약간 피크 지났다는 관점 쪽으로 나오는데. 실적들은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주가는 여기까지 쭉 쳐져 있다.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실적 나올 때 한번 반응은 좀 주가가 좀 쳐져 있는 자리 여기서 실적 좋게 나온다? 반응이 나오겠죠. 그럴 가능성 대비해서 좀 물려 있다. 좀 그렇게 되면은 약간 기다렸다가 그 실적 시즌까지 한번 보고 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속상합니다. 예, 하지만 아직 안 끝났다라는 쪽으로 좀 보아야 될 것 같고 신규 호텔 짓기도 어려워.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또 에어비앤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거기다가 에어비앤비 그러고 또 한국형 무슨 숙박시설 뭐 늘린다라고 하면서 뭐 민박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 완화한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호텔 니즈와 그리고 또 민박, 숙박, 가정용 이런 에어비앤비 이거는 다릅니다. 보셔도 외국인들의 기조가 그러면 나 좀 여유 있고 좀 경제적 여유가 있어요. 근데 에어비앤비 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호텔로 가죠. 당연히 좀 편하고 좀 깔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도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다. 선호하는 쪽들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 가는 쪽들이나 뭐 민박 쪽 이용하는 쪽들은 조금 좀 좀 경제적으로 그 가성비 높은 쪽을 더 택하겠죠. 그런 쪽들 한번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좀 올랐고, 근데 어제도 좀 올라서 속도 조절 얘기를 하다가 주가가 훅 가져보니까 아이고 또 틀렸네 이러고 있는데 뭐 강하긴 강한 거 인정은 하지만 좀 잘 틀려요.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너무 주가 과열된데 여기서 같이 좀 심취해 있을 것이냐, 미국 시장에서 약간 노이즈가 발생할 부분까지도 염두를 하느냐, 저는 일단은 염두하는 게 낫다. 생각해서 금요일 주말을 맞이해서 이상한 거 좀 그런 거 좀 툭툭툭 털어내고 약간 현금 좀 마련하고 가보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의미로 여러분도 화이팅, 저도 화이팅하는 의미로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또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또 라이브 8시 저녁 8시 라이브에서 파워 수급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달리시죠. 하지만 관리 좀 하면서 달리시죠. 감사합니다.